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이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 아마 10월 30일 새벽쯤일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과연 시장은 뭘 기대하고 있을까? 또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관련 분석들을 토대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질주가 계속될지, 그리고 인공지능, AI 분야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투자가 이제 슬슬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분석들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좌표랄까? 또 미래 성장 경로,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눈높이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타이거 트레이드 앱에서 집계한 그 분석가들 전망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걸 보면 이번 1분기 매출로 한 753억 2천만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84% 늘어난 수준이에요. 거의 15% 가까이 되는 꽤 상당한 성장세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 거대한 기업이 여전히 거의 15%에 달하는 매출 성장을 보일 거다. 이건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강력한 성장 엔진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특히 팬데믹 특수 같은 게 좀 사라진 이후에도 이런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맞아요.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좀 흥미로운데요. 3.66달러. 이걸 예상하는데 이건 작년 동기 대비 한 11.0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증가율보다는 약간 낮긴 한데 그래도 10% 넘는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익 둘 다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한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특히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이게 아주 견고하다. 이런 신뢰를 딱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제 매출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다는 건 혹시 그 AI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워낙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비용 증가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투자 비용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성보다는 미래 시장 지배력, 이걸 위한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투자 이야기, 그걸 하려면 직전 분기 실적을 잠깐 복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5 회계연도 4분기 말이죠. 네, 그렇죠. 그때 상황을 알아야 이번 분기 실적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4분기 전체 매출이 764억 달러였죠. 그 예상치가 738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걸 꽤 큰 폭으로 웃돌면서 전년 대비 한 18%나 성장했었고요. 네, 그때 정말 시장이 좀 놀랐었죠. 매출 서프라이즈도 그렇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자본 지출, 케이펙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였잖아요. 맞아요. 케이펙스. 4분기 자본 지출이 무려 242억 달러였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 한 23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것도 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나 급증한 수치였거든요. 27%요? 와. 네. 그러니까 AI 시대의 그 기반 시설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때 뭐니 해도 가장 빛났던 부분이 바로 애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애저였죠. 6월 마감 분기 기준으로 애저 매출 성장률이 무려 39%를 기록했었잖아요. 네, 39%. 당시 시장 예상치가 한 34%, 35%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가속이었죠.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확 돋보였고요. 정확합니다. 그 애저의 39% 성장은 단순히 숫자 그 이상이었어요. 클라우드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AI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AI 중심. 네.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꾸준한데 거기에 더해서 특히 그 AI 모델 훈련시키고 또 추론하고 이런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애저 성장을 확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한 자본 지출 증가. 그게 바로 이런 AI나 클라우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짓고 최첨단 칩 확보하고 여기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1분기에도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역시 애저로의 워크로드 이전,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체 서버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더 많이 쓰는 이 흐름, 그리고 보안이나 다른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꾸준한 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이 좀 더 깊이 분석한 걸 살펴보면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분들은 이번 1분기 애저 성장률이 자기들 기본 전망치 한 38% 정도거든요.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37%고요. 근데 이걸 넘어서 직전 분기에 그 강력했던 모멘텀을 이어받아서 39%, 고정환율 기준 38%까지도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직전 분기에 그 놀라운 39%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군요. 대단한데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일부 분야에서 성장세가 좀 둔화된 부분은 없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요. 실제로 보안 분야는 아주 강했는데 이게 다른 워크로드,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클라우드 컴퓨팅 작업 분야에서의 일부 약세를 좀 상쇄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고 해요. 약세가 있긴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약세의 원인입니다. 이분들이 두 가지 좀 흥미로운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게 뭔가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그 AI 서비스 같은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에 대한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는 속도가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용량 제약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너무 잘 팔려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기업들이 단순히 애저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다이나믹스 365 같은 거. 이걸 자기 회사 핵심 운영 시스템에 더 깊숙이 통합하려고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보통 다년간에 걸친 작업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약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게 당장은 성장 속도가 약간 주춤하는 요인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길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신호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한다거나 고객들이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런 거니까요. 이건 뭐랄까 행복한 고민 아닌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도 딱 그렇게 평가해요. 이러한 역학관계는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업 내에 더욱 깊이 내재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급 부족이나 뭐 전략 수립 시간 같은 건 결국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 더 강력하게 락인, 딱 묶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오피스 제품군 있잖아요. 여기서도 오피스 E3, E5 같은 좀 고급 구독 플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 부문 역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싼 플랜이 잘 팔린다. 네.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기능, 특히 뭐 보안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고급 기능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본 지출 이야기가 계속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이번 1분기 자본 지출 추정치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300억 달러요. 분기에. 그렇죠. 아까 4분기 자본 지출이 242억 달러였고 그때 분석가들이 이번 1분기를 한 237억 5천만 달러 이 정도로 예상했다고 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별 자본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300억 달러? 분기 투자액만으로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규모인데요. 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죠. 300억 달러라는 분기 자본 지출은 만약에 이 수치가 정말 현실화된다면 이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 경쟁에서 경쟁자들하고 격차를 확 벌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로 이 자본 지출 동향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잠재적인 촉매제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그들이 AI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컴퓨팅 투자 계획이나 그 효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소위 가시성이라고 하죠.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쏟아붓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026 회계연도 전체,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총 자본 지출이 현재 시장 평균 전망치 한 1,150억 달러 정도거든요. 이걸 넘어서서 약 1,25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요.
1250억 달러? 네, 이게 연간 예상 매출의 한 38%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자본 지출, 그리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는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 오피스 제품군의 성장 가속화, 이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하긴 뭐 AI 시대의 골드러시에서 삽이랑 곡괭이, 그러니까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좋게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위기도 이런 기대감을 뭐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켓빗 데이터 보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분석하는 분석가가 34명인데 그중에서 무려 32명이 매수, 바이 아니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고 있어요. 와, 34명 중에 32명이요? 네, 거의 뭐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긍정론은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월가의 컨센서스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돼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단 2명만 홀드 의견이고 매도 의견은 한 명도 없어요. 매도는 아예 없고 네, 목표 주가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분석가들이 제시한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약 618달러 수준입니다. 물론 개별 분석가들 전망은 좀 다양해서 제일 낮은 목표 주가는 475달러지만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무려 700달러까지 제시되고 있어요. 700달러요? 네,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뭐 지배적인 거죠. 이렇게까지 월가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유, 그 핵심 동력은 역시 클라우드하고 AI 여기 있다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이 강세론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기술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인공지능.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톤헤이지 플레밍의 전략가 게리 스밋이라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클라우드 인프라 비즈니스의 강자이자 특히 기업용 AI 분야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여기서 기업용 AI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 기업용 AI. 클라우드 인프라의 힘이랑 기업용 AI 시장에서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핵심 경쟁 우위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그 애저의 지속적인 고성장,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처럼 자기들의 그 방대한 기존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AI 기능을 아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뛰어난 AI 기술력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 막강한 기업 고객 기반 위에서 AI를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수익화 역량이 탁월하다는 걸 의미하죠. 아, 돈을 벌 줄 안다. 그렇죠.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자기들 최선호주 중 하나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625달러로 올린 것도 바로 이런 클라우드와 AI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성장 궤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뭐 여러 분석들을 쭉 종합해보니 다가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뜨겁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역시 애저를 필두로 한 클라우드 사업의 지속적인 고공성장, 그리고 제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AI 기술과 그 수익화 가능성,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본 투자, 여기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압도적인 지지까지 더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높은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사업 전략이라든지 시장 내에서의 그 독보적인 위치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맥락을 제공할 겁니다. 특히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혁의 시대에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걸 또 자사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생태계와 빠르게 통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실행력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확장해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요. 마무리 질문,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구축한 압도적인 AI 역량과 인프라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기업용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걸 넘어서서 앞으로 또 어떤 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분야나 방식으로 접목시켜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예상치 못한 분야. 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성장 동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지켜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